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정시 일반 전형, 그 대입전관 일을 하시기 전에 또 사정관도 하셨고, 지금 예. 여러 가지 이런 고등교육, 초등교육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으시면서 예. 이 제도를 그러면은 어떻게 좀 개선 보완해야 되는지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 교육청의 의견도 좋고 예. 마지막 마무리 차원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리고 정시에 수능 성적 100%로 학생을 뽑는 그런 전형 방법 모두 다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전형별로 문제점들을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구도로 완전 대립이죠. 비율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 학생부 종합 비율 너무 많다. 정시 그 수능 100% 전형 선발 인원 너무 많다. 맞아. 그래서 각각의 전형의 단점들을 집중 부각시켜서 서로 이렇게 그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대입 전형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더러 사실은 꼭 정확한 말씀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측면만을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 주시는 게 사실은 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형별 선발 비율을 따지는 그런 논의를 좀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각각의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지금 현재 수능 시험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자격고사화 돼야 된다. 절대평가화 돼야 된다. 그리고 뭐 논서수령 평가가 좀 도입되어야 된다라는 조금 더 이제 앞으로의 이제 훌륭한 미래 인재들을 제대로 이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고민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특정한 전형 요소, 현재 수능으로 수능 성적 100% 뽑는 전형을 뭐 전부 다 100% 그렇게 뽑아야 된다. 아니면 뭐 50% 이상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조금 더 너무 지엽적인 얘기라는 거죠. 예. 이게 완전 반대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좀 넘어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 과정 속에서 조금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아니면 뭐 교과 전형, 그리고 또 이제 그 수능 성적 100% 전형도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만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좀 어느 정도 존중해서 각 대학마다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제 그 대학의 입장이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학의 자율권도 최대한 이렇게 좀 그 고교 교육을 황폐화시키거나 위협하는 정도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 드렸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좋은 전형 방법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획일화된 방법으로 단순화시키고 획일화시키면 공정성이 높아진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양한 유형의 좋은 학생들을 잘 육성해야 되는데, 획일화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좀 예전 방식이잖아요. 획일화된 인재를 앞으로 있을 그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아이비 그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그 시청자분들께 그 소개시켜주는 코너도 좀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입된 고등학교들도 있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그러한 그 항목들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방법과 접목해서 이제 도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평가 방법이 되게 지금 통용되고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그거를 좀 한번 특집으로 좀 다뤄보면은 이해가 좀 빠르고 새로운 또 평가 체제가 좀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이제 아이비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그 과정에 대한 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많은 대학의 관계자분들께서도 뭐 대구교육청에 그런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저희 교육청의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신중하게, 그리고 또 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사람의 학생이라도 이렇게 좀 큰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 세심한 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의 과정으로 한국대학교협의회와 협력하고 상의드릴 부분이 있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대학의 그 선발의 자율성, 대입의 자율성,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대기업이나 대학 어디가 TV와 무관하게 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수능 정시 일반 전형이든 저는 정말로 중립입니다. 그냥 중립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 오마이뉴스와 셀럽분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교협 이제 팀장님 그리고 뭐 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교육청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조금 더 실질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 관한 제 어쨌든 그 배경 지식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여러 뭐 상황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 수능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고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사실은 진심 어리게 저도 같이 고민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저는 사실은 정시 전형이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깜깜이 전형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그 상담하고 진학지도 할 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최상위권의 학생이 뭐 하위권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점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상향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상황을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 상당수는 이제 좀 안정 지원보다는 상향 지원을 많이 했고 그렇게 상향 지원을 하다 보면 좀 기쁘게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합격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재도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정시가 기회가 어쨌든 제한 없이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는 참 좋고 그게 학생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적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학생부 성적이 나빠서 나는 정시로 좋은 대학을 갈 거예요 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는 이제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경험상.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제 그런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학을 잘 찾아서 그 대학에 가서 더 성장해서 세상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은 건지를 교육적인 입장에서 고민해 봤었을 때 저는 이제 내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서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해주고 도움 주는 게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학생 학부모님이 희망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시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합격 확률이 높을지를 고민해서 요 대학보다는 요 대학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는 드리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근거는 사실은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수능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거에는 분명히 경제적인 그 조건에 따르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심에 이제 대입 전형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입학사정관 출신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만 옳고 그리고 다른 그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은 사교육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교육 하시는 분들이 정시전형을 주장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많이 또 좀 이런 전략들 얘기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이거 다 하고 싶은데 하면은 다시 이제 기차 놓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